자, 이번에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민간 분양가 상한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사가 일단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청약률, 분양가 상승률, 그리고 거래량 적용, 뭐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집값 급등막을 안전판을 강화했다. 경향신문은 어제 정부 발표 내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군요. 안전판을 강화한 것이다. 투기 과열지구 31곳 중에 선택 요건 한 개라도 충족하면 위 조건입니다. 청약률, 분양가 상승률, 거래량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거의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민단체의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가지고는 집값 잡기 한계 있다. 실효성 위해서는 자동 지정되게 해야 된다. 지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는데 이런 과정 필요 없다. 그냥 조건 맞으면 심의도 필요 없고 자동 지정되게 만들어라.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책 갖고는 부족하다는 또 지적이 있다는 거예요. 경향신문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시죠. 반면에 조선일보는 좀 다르게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14번째랍니다. 그리고요. 노무현 정부 때와 빼닮은 반시장 처방이다. 아까는 경향신문 기사는 안전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반시장 얘기가 나왔어요. 10월부터 적용된다. 여기 보시면 2007년 시행했지만 로또 아파트 양산하면서 폐해가 있었다. 그래서 2015년에 폐지됐는데 총선 전까지 집값 잡기 발등에 불이라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도로 재도입했다. 기재부 반대 의견 반영이 안 됐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그럼요. 여기서 이 주제와 관련해 지금부터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요. 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 이 정책을 주도했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자, 지금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을 주도한 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인데요. 그거에 대한 언론의 평가가 오늘 좀 갈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겨레 반대 넘은 뚝심의 김현미. 뚝심의 김현미. 자, 매일경제는요. 반면에요. 우려에도 밀어붙인 김현미. 그러면은 뚝심 김현미와 밀어붙인 김현미. 밀어붙인 거는 간단하게 줄이면 뭐 고집 뭐 이런 뜻도 되겠네요. 그러면 뚝심 김현미와 고집 김현미 이렇게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저희가 관련 영상 준비했는데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분양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켜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원활히 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과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영상이 나가는 동안 제가 네 분 패널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뚝심으로 볼 것이냐, 고집으로 볼 것이냐 평가를 해달라고요.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먼저 기사 좀 보겠습니다. 요 내용은 간단히 요약한 거고요. 기사를 좀 보시죠. 여기 보시면 한겨레 뚝심의 김현미,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속도 조절론을 진화했다. 일단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뚝심, 그리고 진화했다. 뭔가 일어나는 걸 막았다는 거죠. 그리고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김 장관의 힘이 세긴 세다.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시간을 갖고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여당의 부정적 기류를 하루 만에 정리했다. 뚝심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매일경제 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재부 반대에도 민주당 우려에도 밀어붙인 김현미, 홍남기 경제부총리 상한제 단점도 명확하다. 이렇게 약간 부정적 입장을 보였는데 밀어붙였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이번 조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키는 정책이라는 기재부의 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러나 밀어붙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네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뚝심인지 과연 고집인지. 먼저 최경선 의원께서는
그냥 고집도 아니고 고집불통이라고 쓰셨네요. 기재부 장관을 왜 경제부총리라는 직함을 줬겠습니까? 예. 종합적으로 보고 예.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조율을 하라는 뜻에서 기재부 장관한테는 경제부총리라는 직함을 준 겁니다. 그러면은 국토부 장관 측면에서는 옳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니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건 부작용이 큰 정책이니 예. 다시 재고해 보라 하면은 사실은 전체의 틀에서 다시 재고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른바 그게 속도 조절론이죠.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예. 과거에도 도입됐다가 폐지되고 도입됐다가 폐지된 이유는 예. 그만큼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지속되지 않는 겁니다. 아. 뭐 부작용은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보고 예. 경제부총리가 뭔가 다른 의견을 냈을 때는 예. 전체의 시각에서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자기 주장만 처음부터 끝까지 옳다고 우겨대면은 어떻게 국가의 전체적인 정책이 조율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은 고집불통의 결과다 이렇게. 그럼 이른바 지금 상황에서 의문의 일패는 홍남기 부총리가 되는 겁니까? 뭐 조정을 해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아마 스스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한겨레 기사 세긴 세다 뭐 이런 평가가 일각에서 나왔다 이렇게 또 소개가 됐나 봅니다. 자, 배재정 전 의원께서는 뚝심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네요. 네, 저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고육지책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우리 물론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모든 정책에는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선택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걸 또 붙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을 갑자기 들고 나온 분양가 상한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저는 국토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정책을 편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데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이미 확정이 돼 있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요. 물론 도입 시기를 언제 하는가는 이제 주무장관의 결정이 또 여기에서 이제 적절하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뭐 보도에 의하면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부담스러울 텐데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는 국민의 동의를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뭐 김현미 장관이 실세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호사가들의 이야기인 것이고 중요한 정책을 어떻게 이 실제로 발표하고 또 시장에 안정화시킬 것인가 하는 책임이 무겁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규환 변호사는 고집. 그러면은 고집, 뚝심, 고집. 지금 이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예. 자, 설명해 주시죠. 예, 뭐 고집과 뚝심의 차이는 뭘까요? 저는 뭡니까? 밀어붙인다는 입장은 동일하되 예. 방향성이 맞느냐 틀리냐 이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은 밀어붙이긴 붙이지만 맞으면은 뚝심이고 약간 좀 문제가 있으면 고집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당연히 고집이 되는 거고요. 왜 방향이 잘못됐느냐? 시장은 규제는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규제 일변도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사고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김미 장관 자체가 과연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느냐?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본인은 원래 정치적으로 컸고 물론 이제 뭐 국토부 장관 오래 하셨으니 제법 전문가가 됐겠지만 현역 의원이잖아요. 초선 뭐 꽤 많은 전문가가 됐겠지만 어쨌든 간에 경제 관료인 홍남기 부총리 경제 계속 커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제대로 듣지 않고 본인의 생각만 밀어붙인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목적만 있지 본인 속에서는 시장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시장을 중시하지 않는 생각 자체가 정치 관료에서 한계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홍남기 부총리를 이렇게 칭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아까 의문의 일패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의문의 일패가 아니라 스스로 자처한 것이다. 아, 그럼 스스로 일패입니까? 스스로 일패죠. 왜냐하면은 본인은 이때 경제 사령탑으로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역할이 있었고 당연히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전혀 그러지 않아서 자기 목소리를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컨트롤해야 될 사람들의 목소리를 위로 전달하는 역할밖에 안 했지. 즉 실무자 역할밖에 안 했지. 자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했어요. 이제 와서 그것을 하겠다?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 김현미 장관은 예. 자기가 일방했으면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뭐 예. 핀셋 규제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예, 예. 가능한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하는 정책이 예. 정부의 실패로 나타나지 않도록 예. 어떤 보완하는 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된다면 이거는 반드시 과거에도 이미 예. 그 예로 나타났거든요. 예. 뭐냐면 풍선 효과. 단기적인 처방은 될 수 있어도 장기적인 처방은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처방의 효과에 머무르지 말고 장기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예. 잘못된 것은 계속적으로 보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민간 분양가 상한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요. 주변 시세보다 새로 분양한 아파트 가격을 높게 못하게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 30% 이상 낮게 분양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가격과 좀 차이가 생기는 상황을 만든 거죠. 왜냐하면 분양가가 계속 오르니까 나머지 아파트도 오르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분양가 자체를 낮춰보자는 이런 목적에서 이 정책이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분석과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뚝심을 고르셨어요. 부동산 정책이 참 어렵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참 어렵고 우리가 80년대, 90년대의 고도성장기에는 부동산의 활성화가 경제 활성화에 예. 어느 정도 기여를 했던 부분도 분명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지금 더 이상 수도권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일해서 집 살 수 있는 시대 끝난 지 10년, 20년이 돼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가 한꺼번에 같이 살고 예.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던 시대가 끝난 지 오래예요. 예. 10년도 더 넘었어요. 더 이상은 이게 부동산을 통한 베니핏 부익부만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상가 임대료 때문에 아무리 상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이게 뭐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료 부담이 못해서 문을 닫으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예. 상가 임대료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와중에 나온 하나의 정책일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심이라고 해놓고 나쁜 경험이라고 아픈 하는 경험 이유는 쓰셨네요. 뭐냐면 이 부분에 관한 어떤 정책적인 시도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예. 때 있었죠. 아.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가 살아났던 경험이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더 많았었을 때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잡는다는 게 반발을 불러왔었고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지는데도 크게 기여를 나쁜 기여를 한 셈이죠. 근데 지금과는 그때와는 저는 또 상황은 좀 달라졌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정치인들은 예. 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우리에게 아프게 작용을 했었는데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추진할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뚝심이라고 한 겁니다. 최영선 의원님. 사실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내용 측면 한 가지만 좀 한번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번 민간 분양가 상한제 관련 속도 조절론을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제 로또 아파트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현금 부자만 좋을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일단 새 아파트를 싸게 팔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시장 원리에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새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팔면은 예. 이것을 사게 된 사람들은 예. 로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싸니까 로또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서울 강남을 기준으로 하면은 예. 당첨되는 즉시 한 4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주거용으로 거래해야 될 집을 예. 어느 날 분양을 받았더니 4억 원의 시세 차익이 그냥 앉은 생겼다. 자리에서 한 4억이 붙는 거군요. 그건 사실은 로또 시장에서나 있어야 될 일을 어떻게 국민들이 생활의 수단으로 써야 될 집에서 로또가 생깁니까? 이건 예. 사실은 안 맞는 거고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로또 주택이 되어 가지고 예. 누가 시세 차익을 본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한 번 당첨되면은 10년 이상 장기간 살도록 그 하자. 전매가 10년입니다. 네. 전매 금지가. 전매 금지 기간을 지금부터 늘려가지고 예. 오랫동안 살도록 하자.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충분한 현금이 있는 사람들만 예. 나중에 팔 그거 부담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사서 이거 묵혀둘 여유가 있으신 분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로또에 당첨될 수 있는 사람은 현금 여유가 있는 부자들만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또 반론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무슨 소리일까 궁금해하고 있어서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렸습니다.